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아침마다 엄마의 잔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현미야, 와서 밥상 준비해야지 뭐하고 있어. 그리고 얼른 가서 새언니 깨우고. 엄마, 새언니는 아직 안 일어났어? 그니까 얼른 가서 깨워봐. 오늘 아침밥 먹고 병원도 가야 하니까. 알았어. 내가 가서 깨울게. 엄마의 말에 새언니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언니, 엄마가 얼른 일어나래요. 오늘 병원 가야 한다고.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식사하셔야죠. 내가 오늘 반찬을 딱 봤는데 언니 좋아하는 계란찜이랑 계란말이까지 있어요. 진짜요? 알았어요. 나 금방 나갈게요. 밥상에 계란찜과 계란말이가 나왔다고 하니까 새언니가 아이마냥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한껏 웃음을 머금은 채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언니는 일어났어? 응, 반찬으로 계란찜이랑 계란말이 나왔다고 하니까 입이 귀에 걸렸어. 아니, 이 계란이 뭐라고 계란 반찬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집이 워낙 못 살아서 계란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잖아. 그러게 말이야. 무슨 계란을 그리도 좋아하는 건지. 엄마와 제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새언니가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언니, 그래도 며느리인데 아침밥상 차리는 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어머님이 저는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 맞다. 네 새언니한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네 새언니한테 신우이짓 할 거면 너나 방 얻어서 나가. 지금 네 새언니가 여기서 혼자 지내느라 얼마나 고생인데 그런 소리를 해.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딸은 난데 왜 항상 새언니 편만 드는 거야? 내가 편을 들긴 언제 들었다고 그래. 얼른 앉아서 밥이나 먹어, 이거사. 엄마의 잔소리에 제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새언니가 낼름 혀까지 내밀면서 신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고요. 우리 새언니는 우리 집에서 공주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혹여나 새언니가 불면 날아가기라도 할까봐 호호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던 도중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너 혹시 오늘 오전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언니 병원 같이 가자고? 그래. 아무래도 네가 운전해주면 좀 편하니까. 알았어. 내가 운전하지 뭐. 시간 안 되는데 억지로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 이래봬도 잘 나가는 프리랜서잖아. 그래. 그럼 이따가 잠깐만 시간 좀 내줘.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엄마와 새언니 그리고 저까지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는 한마디를 했어요. 아가씨, 오늘도 내 화장 해줄 거죠? 알았어요. 오늘은 립스틱 색깔을 뭘로 할까요? 그야 시뻘건 색이 좋지. 그 색으로 해줘요. 아가씨는 나 몰래 피부에 뭐 하는 거 아냐? 아가씨 피부가 아주 반질반질하네. 근데 내 피부는 주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고 일어나면 주름이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언니, 의사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약 먹고 그러면 괜찮아진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대신 오늘 밤에 내가 진짜 좋은 얼굴팩 해줄게요. 그거 하고 나면 피부가 아주 맨들맨들해진다니까요. 거울을 보며 우울한 표정을 짓던 새언니에게 제가 선심 쓰듯이 말했어요. 아가씨 진짜로 해주는 거야? 그거 진짜 좋은 팩이야? 그럼요. 완전 비싼 건데 내가 오늘 큰맘 먹고 해준다. 그러니까 기운 내요. 알았어요. 아가씨가 저녁에 팩 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네. 새언니가 아이마냥 다시 큰 소리로 웃었어요. 팩 하나에 좋아하는 새언니를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새언니가 그토록 환하게 웃을 때마다 가족 모두 고마운 마음이 들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잠시 후 엄마와 새언니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도착을 했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새언니 이름을 불렀어요. 김수님씨 들어오세요. 네, 우리 셋이 같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새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는 물었습니다. 김수님씨, 잘 지냈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었어요? 선생님, 불편한 건 없는데 제 얼굴에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아가씨처럼 팽팽하게 해주면 안 돼요? 주름 때문에 불편하셨구나. 그거라면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약만 잘 드시면 주름도 쫙쫙 펴지니까요.
진짜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큰 소리로 웃다가는 새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근데 남편이 편지를 그렇게 자주 써서 보낸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저를 참 많이 아끼거든요. 부럽네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딨어요. 난 지금껏 살면서 우리 아내한테 편지 한 번을 안 써줬는데 나도 오늘은 우리 아내한테 편지 좀 써줘야겠네요.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질문을 계속했고 잠시 후 엄마가 의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며느리 괜찮은 거죠? 그럼요. 며느님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럼 다음 진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와 제가 의사 선생님께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층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새언니가 우편함으로 뛰어갔어요. 어머니, 그이한테 편지 왔어요. 그래? 이놈의 자식은 키워준 부모한테는 편지 한 통을 안 쓰면서 지 색시한테는 아주 열성으로 편지를 써대는구나.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엄마 아빠한텐 내가 있잖아. 그러게, 우리 딸이 최고다, 최고야. 엄마와 제가 농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새언니는 편지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얼른 올라가서 편지 읽어보자. 어머니, 거기 많이 더운 나라라. 그이 엄청 힘들겠죠? 괜찮아. 가장이 그 정도는 해내야 가장인 거지. 이번에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이 얼굴 본 지 한참 됐는데. 편지 쓸 때 한번 물어보렴. 이번에는 들어올 수 있나? 알겠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새언니가 편지를 소중히 꼭 끌어안고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간 새언니가 한동안 조용했기에 제가 새언니 방문을 노크했어요. 언니, 나 들어가도 돼요? 예, 들어오세요. 오빠 편지는 읽었어요? 오빠가 뭐래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 말래요. 그리고 많이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참네, 오빠가 무뚝뚝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그럼요. 그이가 나한테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데요. 나 주려고 선물도 많이 사놨대요. 선물도요? 혹시 내 선물은 없대요? 글쎄요. 아가씨 선물 얘기는 없던데. 혹시 그이가 안 사오면 내 거 하나 줄게요. 역시 우리 언니밖에 없다니까.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잘해줘서 내가 항상 고마운걸요. 아참, 조금 있다가 내가 팩 해줄 테니까 딱 기다려요. 알았어요. 주름 펴지는 팩 그거 말하는 거죠? 완전 팽팽하게 펴진다니깐요. 잠시 오빠 생각에 잠겨있던 새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날 밤 제가 새언니 얼굴에 팩을 해주니 잠시 눈을 감고 누워있던 새언니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 새언니를 바라보고 있던 아빠가 엄마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현미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당신이랑 현미가 고생이 많네. 별말을 다 한다. 당신 그런 말 할 때마다 좀 서운하다.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난 하나도 안 힘들어. 힘들 게 뭐가 있어. 맞아, 아빠. 나도 하나도 안 힘들어. 둘 다 정말 고마워. 내가 말이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었나 보다. 내 친구들한테 당신이랑 현미 얘기하면 다들 입을 딱 벌린다니까. 그리고 나보고 결혼 잘했다고 다들 아주 난리가 아냐.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결혼은 내가 잘한 거지. 지금껏 당신이 벌어다준 돈으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도 내 복이야. 당신이 열심히 벌어다줘서 힘든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아무튼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아빠가 엄마와 저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부부가 난데없이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집안이 시끌시끌해졌는데요. 엄마, 문 좀 열어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있어? 엄마 손주들까지 왔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해? 너무한 건 니들이지. 우린 니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어머님, 그때 그 일은 오해예요. 할머님이 오해한 거라니까요. 거봐, 그래서 니들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에 할머니가 어딨어. 아참, 깜빡했어요. 하도 오랜만에 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올케가 시끄럽게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그렇게 엄마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는데요. 어머님, 진짜 서운하네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왜 우리 며느리야? 우리한텐 너 같은 며느리는 없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새언니가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 있잖아요. 그니까 내 말은 너 빼고 아무도 없다 그 말이야. 엄마의 말에 새언니의 표정이 더 밝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집 안으로 들어서던 올케이가 소파에 앉자마자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어머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그러는데 아주 괜찮은 곳에 땅이 하나 나왔다는데 거기가 조금만 지나면 아주 대박 날 거래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냐? 그럼 어머님한테 말하지 누구한테 말해요? 돈 있는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밖에 없는데 네 친정 부모님이 대박 난다고 했다며. 그럼 네 친정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님한테 찾아온 거죠. 우리도 돈 없다.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니들 결혼할 때 해준 아파트 전셋값도 주식한다고 홀라당 날려먹고는 어디 와서 돈 얘기를 해. 그래봐야 전셋값이었잖아요. 제 친구 시댁에서는 아파트도 떡하니 사주는 집이 허다한데 그까지 전셋값으로 너무 생색내시는 거 아니에요? 평소 양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인 줄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날은 더욱 인간 같아 보이지 않았기에 저도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올케, 말이 좀 심한 것 같네. 올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2억이나 해줬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니. 그래서 올케는 결혼할 때 뭐 해온 거나 있어? 완전 빈손으로 왔으면서 진짜 얼굴도 두껍다 두꺼워. 형님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형님 해준 것도 아니면서 왜 끼어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요. 참나, 내가 올케랑 무슨 말을 하겠어. 됐으니까 이만 가봐. 어머님, 저희 오랜만에 왔는데 밥도 안 주고 쫓아냈을 거예요? 우리는 미워도 애들이 먼저겠어요. 오늘 할머니 보러 간다고 신나 있었단 말이에요. 니들 뭐해? 할머니한테 안기지 않고. 올케가 조카들을 향해 큰 소리를 쳤고 조카들이 마지못해 엄마 다리를 붙들었어요. 동생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조카들과도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왔으니 밥이나 먹고 가던지. 근데 아버지 오기 전에 얼른 가. 괜히 얼굴 마주쳐서 좋을 거 없으니까. 알았어요 어머님. 근데 진짜 돈 좀 없으세요? 돈 없다니까 얘가 자꾸 왜 이래? 너 자꾸 돈 얘기 꺼낼 거면 그만 가봐. 알았어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거잖아요. 올케가 민망한 듯 손사래를 치더니 새언니를 힐끗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얼굴로 한마디를 했는데요. 근데 그쪽 남편은 해외에서 언제 들어와요? 그런 올케의 말에 제가 정색하며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쪽 남편이라니 아주버님한테. 아참, 아주버님이라고 했지? 그런 올케의 말에 새언니가 한마디를 쏘아붙였어요. 그걸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우리 남편 곧 돌아오니까 상관도 하지 마.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올케가 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어버렸는데요. 사람의 기억은 참 대단했는데요. 올케가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새언니는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생 부부가 한동안 돈 이야기를 꺼내다가 돌아갔어요. 오늘 네 동생 온 거 아빠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알았어. 근데 나보다 새언니 입단속을 먼저 시켜야 할걸? 엄마와 제가 새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 내가 왜? 난 절대 말 안 해. 새언니가 머리까지 절레절레 흔들며 손사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아빠한테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물론 새언니에게 약간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지만 제가 끌고 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빠가 눈치채지 못했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이모 할머니께서 맛있는 반찬을 잔뜩 준비해서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모님 오셨어요? 잘 있었는가? 자네가 고생이 많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그 순간 새언니가 이모 할머님께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순이미도 잘 있었니? 예, 잘 있었어요. 그렇듯 우리는 이모 할머니께서 준비해 오신 음식들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럴래? 그럼 가서 좀 쉬어. 새언니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다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모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이모 할머니께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돌리셨어요. 엄마가 그런 이모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이모님은 자주 오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난 영 적응이 안 되는구만. 근데 자네는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행동할 수가 있어. 우리야 뭐 매일 똑같이 해서 그런지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근데 가끔가다 어머님 정신이 돌아오면 다 같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왜? 언니가 막 뭐라고 해? 그렇죠 뭐. 제가 가끔 순이마라고 어머님 이름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언니가 이름 불러주는 거 좋아해서 그렇지?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어머님께서 정신이 온전해지시면 애미야, 내가 또 정신줄을 놓은 거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셔서요. 자네가 참 고생이 많네. 세상에 자네 같은 며느리가 어딨겠어. 친자매인 나보다 자네가 훨씬 낫구만. 아닙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정도도 못해드리겠어요? 그나저나 우리 현미는 아직도 매일 편지 쓰고 있는 거야? 당연하죠, 이모 할머니. 그래봤자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를 창고에서 쓰는 거라 힘들 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다들 참 대단해. 가만 보면 우리 언니가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야. 요즘 며느리들 보면 절대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산다고 그 난리를 친다고 하던데 자네는 치매까지 걸린 시어머니를 이리도 잘 모시고 살아주니 정말 고맙네, 고마워. 이모님, 자꾸 그러시면 오히려 제가 서운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쯤에서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엄마가 며느리라고 부르던, 그리고 제가 새언니라고 부르던 분은 우리 친할머니십니다. 한 2년 전부터 할머니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의사 말이 치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은 채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이 우리 할머니는 원래도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셔서 그랬던 것인지 많이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다만 할머니의 젊은 시절 속에서 살고 계실 뿐이었으니까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해외 노동자로 가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께 편지를 참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요. 회사 관계자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은 모양이었어요. 비록 떨어져 있긴 했지만 할머니는 그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랬기에 치매가 걸리고 얼마 뒤부터 하루 종일 할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엄마를 보며 불안한 듯 묻곤 했으니까요. 어머님, 그이한테 편지 안 왔어요? 왜 이렇게 편지가 안 오는 거죠? 뭔가 이상해요. 뭔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부모님이 그런 할머니를 달래곤 했지만 할머니는 그 뒤에도 매일같이 할아버지의 편지를 기다리셨어요. 결국 엄마가 의사에게 그러한 것을 말하며 상담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머니 행동에 반응해주라고 했습니다. 의외로 치매 환자 중 그런 분들이 참 많다고요. 어떤 분은 가족들이 매일같이 한 할아버지에게 로또가 당첨됐다는 말을 해주곤 한다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로또가 당첨됐는지 물었다고 하네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그 할아버지 손녀가 매일 로또 용지를 보여주며 로또에 당첨됐다는 말을 해드렸다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그렇게나 좋아하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할머니를 위해 이런저런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 가족을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은 이모 할머니셨는데요. 우리 할머니와 친자매지간이신 이모 할머니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러브스토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셨으니까요. 거기다 우리 고모 할머니도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증조 할머니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 엄마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에 엄마는 증조 할머니처럼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머니는 치매 환자치고는 정말 멀쩡하신 편입니다. 물론 밖을 다니다 보면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이상하게 바라보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제 하루 일과는 할아버지가 되어 할머니께 편지를 써주는 일이 되었고요. 전날 편지를 써서 우리 집 우편함에 넣어두면 할머니께서 꺼내와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행복한 표정으로 몇 번을 읽곤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러브스토리는 온 가족이 다 알 만큼 어마어마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어느 순간 치매에 걸리셨으니까요. 할아버지조차도 돌아가시기 전 엄마 아빠의 손을 꼭 붙들고는 애미야, 네가 힘들겠지만
우리 수님이 네 시애미 좀 잘 부탁하마 라는 말을 하실 정도였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할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엄마를 그렇게도 아껴주셨기에 엄마도 할머니께 더욱 지극정성이시랍니다. 네 할머니 같은 분이 없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나부터 챙겨주셨어. 그리고 네 아빠랑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그냥 대놓고 내 편을 들어주셨다. 그때는 그게 어찌나 든든하던지 큰 힘이 되었어. 거기다 잔소리 한 번을 안 하셨다. 그냥 예쁘다, 착하다 그 말뿐이었거든. 그랬으니 나도 더 잘하고 싶어서 뭐든지 열심히 했고 엄마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할 정도였어요. 그런 할머니와 엄마를 보며 만약에 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엄마는 항상 할머니께 지극정성이시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 부부였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동생 부부는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히나 올케가 돈 욕심이 너무 많기도 했고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졌기에 참 많은 사고를 치기도 했네요. 그러다가 결국 큰 사고를 쳤고 말이죠. 그 이후 아빠는 동생 부부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갑자기 엄마가 장염에 걸리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올케한테 할머니를 잠시 부탁하고 급히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잠시 후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놀라서 올케에게 물었는데요. 아니 할머니가 저한테 제 립스틱을 좀 발라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발라드리면 되잖아. 형님 더럽게 어떻게 그래요. 그것도 치매 걸린 할머니한테 그걸 어떻게 발라줘요. 뭐? 더러워?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내 말은 치매 걸린 사람이랑 단둘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아니 그래봤자 겨우 2시간 같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끔찍했어? 자꾸 할머니가 나한테 언니라고 하는 것도 짜증났단 말이에요. 난 워낙 정직한 사람이라 형님처럼 그렇게 거짓말 못한단 말이에요. 올케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니 거실부터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물며 올케 머리카락조차도 엉망이 되어 있었고 놀란 아빠가 올케에게 물었어요. 근데 네 머리는 왜 그런 거냐? 그게 내가 립스틱을 안 준다고 제 머리채를 자꾸 놓질 않잖아요. 할머니가 힘이 어찌나 센지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다 제 거 화장품도 다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올케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하던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지갑에 있던 돈을 다 꺼내시더니 그 돈을 올케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됐으니까 그 돈 가지고 그 지랄맞은 화장품을 사던지 마음대로 하고 당장 꺼져. 니들 할머니가 괜히 그런 거야?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 립스틱 하나를 그냥 못 드려? 혹시 그 립스틱이 100만원짜리냐 200만원짜리냐? 아니요 2만원짜린데요? 진짜 생각이 없어서 너무 없구나. 너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어디서 들어와도. 더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았던지 엄마가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그 뒤 동생 부부는 집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 특히나 아빠가 동생 부부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케는 얼굴이 두꺼운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 난리를 쳐놓고도 돈을 달라고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얼마 뒤 올케가 다시 집에 찾아왔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망했어요. 그때 제가 말한 거 샀으면 지금 대박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알기나 하세요? 라며 정말이지 발광을 하다시피 했답니다. 그런데 펄쩍펄쩍 뛰던 올케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던 할머니께서 순식간에 올케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는데요. 아니 할머니는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왜 나만 보면 머리채를 잡고 늘어지냔 말이에요. 라며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 동생 부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있는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결국 돈 때문에 둘이 허구한 날 싸우다가 이혼한다 만다 그러고 있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 여자를 골라온 동생의 안목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둘이 똑같으니 그러고 살고 있겠죠. 결혼 전 할머니 정신이 온전하실 때부터 올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뒤 우리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도 매일같이 내 사랑 수님이에게 수님아 여긴 날씨가 많이 덥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수님이 네가 더 보고 싶다. 이 편지를 쓰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수님이 당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테야. 할아버지가 되어 할머니께 연애 편지를 쓰고 있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지금처럼만 건강히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